느껴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서복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 공수처에 우선권을 주는 것은 사실 공수처 수사 대상이나 범죄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양 교수님, 양 변호사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기존의 6대 범죄, 8대 범죄 이렇게 가게 되면 굉장히 수사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수사 조직 규모를 어느 정도로 설치할지 모르겠지만 큰 조직으로 들어오게 되면 많은 부분에서 국가수사본부 수사하고 경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하고 강제수사도 진행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뒤늦게 중수청에서 뭐 고소가 되든 고발이 되든 진정이 되든 해가지고 사후에 그 사건을 인지를 하고 수사권을 넘겨라 이렇게 되면 저는 양기관 간에 상당한 트러블이 여기서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건 가로채기라든가 또는 사건 쇼핑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경찰 수사에 불만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중수청에 의한 수사를 받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쇼핑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제한적으로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제한한다면 저는 뭐 우선권을 주는 것이 무리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지금처럼 많은 분야의 수사를 하도록 하게 되면 저는 그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지금과 같은 구조라면 결국에 수사 관할의 문제 때문에 이를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은 필요할 거라고는 보시는 거죠. 아까 양석 변호사님도 만약에 할 거면 차라리 법무부에 두는 게 낫다 이제 이런 말씀까지 주셨는데, 그런 수사 관할과 관련돼서 충돌하는 것을 조정해주는 기관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가능한 한 법의 그 원칙을 일단 넣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래도 안 되는 부분, 또 정말 내란 외환죄처럼 중요한 범죄에 대한 수사 이런 것은 국가수사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관할을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모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전혀 아는 게 없는데요. 그냥 언뜻 생각나는 것만 네. 하나 말씀드리면, 이전에 이제 그 무슨 데이터베이스 서버 등에 대해서 정보 침탈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면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무슨 방송통신위원회 요런 데가 이제 다 뭐 이렇게 경찰까지 포함해서 볼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사건이 어려운 사건이면 어려운 사건일수록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관할 문제 되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좀 생각이 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모든 수사기관 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쉽고 간편하고 생색이 나는 거를 먼저 하게 돼 있고, 어렵고 힘든 거는 좀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어렵고 힘든 게 그 중요한 아무튼 이 사안과 관련된 경우라고 한다 그러면 그 어렵고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좀 장치들은 좀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마 다른 분들보다 우리 모성준 교수님께서는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게 개인적으로는 큰 결단이셨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현직 판사이시니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모성준 교수님께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말씀하셨던 복잡한 사건, 뭐 지금 사기 사건이나 중대한 사건들에 있어서 검찰의 수사 기소권이 융합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플리바게닝 등등을 포함해서 공범들을 찾아내고 수사의 큰 그림을 제대로 좀 파악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셨어요. 네. 근데 우리 법에서는 지금 플리바게닝은 허용. 허용되지 않고 있잖아요. 한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범죄에 대해서 효율성을 중시하다 보면 지금 검찰의 큰 폐해였던 누군가를 불어 그러면 당신의 횡령 금액을 줄여줄게. 당신 100억 횡령했는데 이 횡령한 거 어떤 공무원한테 뇌물 1억 줬다라고 불어. 그러면 횡령금을 100억에서 50억으로 줄여줄게. 이런 방식의 수사 관행들이 검찰에선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거 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랑, 그래서 검찰개혁이 이제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성을 우리가 강조하면서 그렇게 가다 보면 이런 문제가 이런 대안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소 검사가 기소하지 말고 판사가 수사와 기소, 재판 다 하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피해자 구제에 가장 신속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뭐 당연히 인정 안 되겠지만 이것에 대한 반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우선 소 위원장이 그 제가 말씀드렸던 플리바게는 이제 좀 미국식 모델이고요. 네, 그렇죠. 플리바게는 이제 법원의 최종적인 이 판사의 서명이 들어가야 당연한데 이제 우리 네, 집 네. 법에는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것이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절차로 이제 진행해 보는 거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였고요. 아,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지금 이제 말씀 나왔으니까 그냥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유튜브 같은 거를 보면 네. 되게 이상한 그 무슨 동영상 광고들이 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사기로 유도하는 듯한 이런 광고들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추적해 들어가서 거기에 돈을 넣어가지고 돈의 흐름을 보고 얘네들을 일망타진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요. 오히려 유일하게 있는 수사라고는 그 동영상을 보고 이제 그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이 접수를 하는 경우에만 수사가 개시가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아무튼 해가지고 이제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냐면 그래서 돈이 흘러가는 거를 받지 않습니까? 교수님 죄송한데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길지 않아서 네. 그 개별 케이스에 대한 접근을 죄송합니다. 말씀하시면 뭐 네. 충분히 동의하고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 이제 권력 분립의 관점에서 지금 말씀을 상당히 위험한 질문.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무튼 뭐 미국에서도 여러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저는 이제 적어도 아무튼 요 아까 말씀드렸던 복잡 사건에 있어서는 좀 상당한 정도로 유용하고 반드시 필요한 그런 수사 기법이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법원 통제를 상당히 정교하고 적극적으로 받는 것으로 짠다 그러면 아무튼 우리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문제는 좀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요거는 한번 해봐야 저희가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네. 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수사도 하고 공판도 진행하는 그런 그 예심 판사는 이제 프랑스에서 그렇죠. 뭐 이런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예심 판사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아예 판결까지 하는 말씀하신 대로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면 네, 재판과 그렇게 기소가 네. 결합되는 게 가장 효율적이죠. 네. 그런데 그거는 우리 현대 사법 시스템은 네, 역행하는 절대 거니까. 용납될 수 없는 그런 것일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제 저는 질의가 끝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보학 교수님이 반론을 하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짧게만 말씀해 주시고 반론은 마무리 좀 아니고요. 짓겠습니다. 저는 수사기관이 플리 바게닝 권한을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도 법원의 권한이고 수사하는 사람이 바게닝 권한을 갖게 되면 피의자는 버틸 방법이 없습니다. 봐주고 이건 자백하라 이랬기 때문에 버틸 방법이 없고 그 다음에 외국의 검사들이 피의자는 물론이고 참고인 직접 조사도 하지 않는 이유가 피의자가 자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참고인을 불러가지고 거짓 진술을 종용을 하고 또 바게닝을 하면서 사실상 사건을 만들어낼 위험성이 크거든요. 실제 우리나라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검사가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 이 플리 바게닝 권한이라는 것은 절대 수사기관에 줘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진짜 마지막 네, 발언입니다. 네, 짧게 1분 이내로 해주십시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플리바겐을 통해서 딱 수개만 기소를 합니다. 나머지 공범들은 다 와가지고 진술하고 적당한 형을 받고 이제 끝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제 요새 범죄 조직들은 다 100명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요 100명들이 나와가지고 늘 다 재판을 받으면서 증언 거부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모든 사건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이게 재판이 늘어져가지고 모두가 아무튼 납득할 수 없는 정도까지 재판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거는 좀 해결할 방책은 좀 우리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네, 우리 모성준 교수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수사 기소 분리와 같이 갈 수 있는 논의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회에서 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공청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